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물 강의를 맡고 있는 조주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자, 2024년 6월 22일 날 있었던 서울시 지방공무원 생물 시험 문제 같이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시험 문제들이 거의 전범위에서 아주 고르게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문제들은 보통 특정 부분, 세포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이런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시험 문제는 거의 모든 단원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고르게 학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였어요. 평이한 난이도였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수능 형태로 나오기도 했지만 그 수능 형태의 문제조차 자료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떤 틀린 내용이라든지 옳은 내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자료를 잘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부분의 비중이 높았다, 어떤 부분이 특히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문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보기 1은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거래. 자, 이에 대한 보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핵형 분석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핵형 분석이 뭐예요? 염색체 수와 크기, 모양.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 핵형 분석이라고 하고요. 염색체 수준의 이상은 확인할 수 있지만 유전자 수준의 문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1번부터 22번까지, 여기까지가 상염색체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맨 끝에 성염색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성염색체가 XXY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염색체 수 이상에 해당이 되겠고요. 성염색체 수 이상에 해당이 되겠고, 자, XXY면 뭡니까? 그렇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죠?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거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되고요. 나머지 상염색체들은 모두 정상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스몰 a와 스몰 b는 상동염색체이다 했는데요. 그렇죠? a와 b의 관계에 우리 뭐라 그럽니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바로 자매 염색분체하고 꼭 구분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터너 증후군을 앓고 있다 했는데요.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죠. 틀렸습니다. 디귿. 이 핵형 분석의 결과 관찰되는 상염색체의 수는 44개이다 했는데요. 지금 상염색체는 22쌍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염색체 개수는 4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비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저해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바로 기질과 경쟁을 하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경쟁적 저해제는요. 자, 바로 효소의 활성 부위와 활성 부위의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가 활성 부위에 결합해서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죠?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자, 바로 효소의, 자, 바로 조절 부위에 결합합니다. 조절 부위. 자, 우리 알로스테릭 부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효소의 활성 부위에 자, 구조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자,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가 모양이 안 맞으니까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경쟁적 저해제의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효소가 기질과 결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자, 바로 기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으면 경쟁적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되는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자, 우리 어떻게 돼요? 효소를 모두 모양을 다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높아져도 저해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아주 깊은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기억,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결합한다. 바로 조절 부위에 결합합니다. 맞고요. 최대 반응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했는데요. 자, 우리 비경쟁적 저해제가 많으면 효소의 양이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대 반응 속도는 자, 감소하겠죠. 영향을 줍니다. 자, 디귿, 효소의 구조 변화를 유도한다. 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효소 구조의 변화를 유도한다. 맞고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제의 효과는 감소한다. 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제의 효과가 감소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따라서 우리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3번. 자, 보기 1의 가라는 사람의 대뇌, 소뇌, 자, 간뇌, 연수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일단 자,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뇌, 소뇌, 간뇌, 연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뇌죠? 그렇죠. 바로 소뇌가 되겠습니다. 평형 유지의 중추, 소뇌.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된다.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되는 것은 바로 간뇌죠. 그렇죠. 바로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이면서 항상성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감각형, 운동형, 연합형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감각형, 운동형, 연합형으로 구분되는 것은 바로 대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감각과 수의, 운동, 정신 활동을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박동,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자, 이런 생명 조절의 중추는 바로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억 봅니다. 간은 무릎 반사, 배뇨 반사의 중추이다 했는데요. 무릎 반사, 배뇨 반사의 중추는 바로 척수이죠. 소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나는 혈당량과 삼투압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혈당량과 삼투압 조절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 바로 간뇌가 되네요. 맞죠? 자, 디귿. 다는 안구 운동과 동공 반사를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안구 운동, 눈의 운동이나 동공의 반사, 눈의 반사를 조절하는 기관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중뇌예요. 중뇌. 그죠? 대뇌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리을. 라는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의 중추이다. 자, 전부 다 얼굴에서 일어나는 반사, 무조건 반사에 해당이 되죠. 자, 얼굴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바로 연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연수가 맞아요. 자, 그래서 리을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 4가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4가지 했는데, 자,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요. 자, 바로 오, 탄, 수, 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가장 많고요. 탄소, 수소, 질소 순서가 되겠어요. 그죠? 자, 뭐 물질로 보면요. 물질로 보면 물이 가장 많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자,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핵산,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산소, 탄소, 수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쉽네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감각 수용기 중 청각이 속해 있는 수용기는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청각, 소리는 우리 어떻게 듣는 거죠? 그죠? 자, 음파가 귀로 들어오면, 웨이도를 통해서 귀로 들어오면 고막이 진동하고, 이 고막의 진동이 청소골을 타고 증폭되면서 달팽이관 안에 림프를 진동시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바로 이 진동을 바로 코르티 기관에 있는 청세포가 감지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 코르티 기관의 청세포는 진동, 움직임을 결국 감지하는 거니까 기계 수용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물리적 자극을 수용하는 거니까요. 자, 화학 수용기는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광 수용기는 뭐예요? 그죠? 바로 빛을 감지하는 거죠. 통각 수용기는 통증, 그죠?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계 수용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6번. 얼마 전이 뭐 생물 다양성의 날이기 때문에 항상 생물 다양성 문제가 우리 6월에 있는 지방직 생물 시험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바로 뭡니까? 종 다양성.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 먼저 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했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건 다양한 형질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에 걸렸을 때 멸종할 확률이 높다?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같은 종이어도 다양한 형질을 가진 생물들이 존재하고요. 다양한 형질들 중에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도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질, 적응하기 쉬운 형질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멸종될 확률은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니은 종다양성은 했는데요. 자, 일단 종다양성은 어떤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한 정도고요. 생물 종의 수가 많을수록 또 종의 숫자가 많아도 어떤 특정 종이 자, 특별히 몰려 있으면 개체 숫자가 많이 고르지 않고 특정 종만 많으면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종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종 다양성은 그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아집니다.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생물 종의 수가 많을수록 또 그 종들의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디귿, 강, 습지, 사막, 산림, 초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이 된다.
그죠? 다양한 환경에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ATP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일단 우리 몸에서 자, 생성된 ATP를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생명 활동을 유지하죠. 뭐 하는 데 쓰죠? 그죠?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데. 그죠? 물질의 합성. 또 능동수송,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킬 때. 그죠? 자, 그 밖에 뭐 근육의 수축, 그 다음에 발전, 발광. 자, 이런 데 ATP의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또, 체온 유지도 있습니다. 세포업으로 발생하는 열 에너지도 체온 유지에 이용하지만요. 우리 ATP를 분해해서 또 열을 발생시키기도 하죠. 자, 그래서 ATP를 소모하는 과정, 능동수송, 근육수축 맞죠?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건 촉진, 확산에는 ATP가 소모됩니까? 안 됩니까? ATP가 소모되지 않죠. 확산은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죠. 체온 유지엔 소모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시험 보고 온 친구들 보니까 기역, 니은으로 해서 막 틀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인간의 선천성 면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선천적 면역. 자, 바로 뭐예요? 1차 방어작용이죠. 1차 방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차 방어이면서 비특이적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선천성 면역에 어떤 기작들이 있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방어벽. 그죠? 방어벽이 있었고요. 뭐 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점막 이런 것들이 방어벽에 해당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뭐가 있습니까?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염증 반응. 그죠? 자, 네 번째로는 항미생물 단백질. 뭐 인터페론이라든지 보체라든지 아니면 뭐 디펜신 뭐 이런 물질들이 이제 항미생물 단백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뭐 그 밖에도 NK셀 뭐 얘네들도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방어벽이죠. 그죠? 호중구는 대식세포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그러니까 식균 작용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뭐예요? 그죠?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인터페론 항미생물 단백질이죠. 보책에도 항미생물 단백질에 해당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보기는 사람의 심장의 전기적 활동 기록을 관찰한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심장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부위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우선 보시면요. 심방은 정상적으로 정기적인 수축을 한다. 자, 심실은 몇 박동마다 수축하지 않는다. 심실 박동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1 박동원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제1 박동원 동방결절이라고 하고요. 자, 얘가 바로 제1 박동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흥분이 일어나면 자, 바로 신방이 수축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방과 연결되어 있는 2천판, 3천판 이런 애들이 이제 뭐 하겠어요? 수축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흥분이 방실결절로 전달이 돼서 방실결절이 바로 뭐예요? 제2 박동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좀 큰, 자, 심실벽을 타고 히스색과 프루키니 섬유를 타고 우리 뭐예요? 심실을 수축시키죠. 자, 그러면 뭐 반월판 같은 게 열리겠죠. 그죠? 뭐 이런 거 판막도 생각해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일단 반달판막 했는데요. 요게 바로 뭐예요? 반월판입니다. 반월판. 자, 반월판하고 상관없죠. 심실이 수축을 못해요. 자, 신방은 수축하는데 심실이 수축 못하는 걸로 봐서는 방실결절에 이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반월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방실판막, 요 2천판, 3천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관계없죠. 방실결절에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관상동맥은 뭐예요? 심장 근육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자, 혈관이 되겠고, 여기 이상이 있으면 뭐 신방도 수축하기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신방은 정상이니까 심실만 수축이 안 돼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은 사례를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800년대 15명의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이 아프리카와 남미 중간의 대서양에 있는 작은 군도에 정착지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는 격리되어 자손을 낳고 살게 되었다. 자, 약 150년 정도 지난 후 이 섬에 정착한 식민지 개척자들의 후손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원래 집단, 원집단에 비해 10배가 높았다. 유전자 빈도가 변했네요. 자, 그런데 이거 왜 변한 거예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변한 거죠?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전적 부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전적 부동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적 부동의 건 병목 현상과 자, 그 다음에 창시자 효과 둘로 나눌 수 있죠. 자, 병목 현상은 주로 자연재해에 의해서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죽고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아서 그죠? 유전자 빈도가 모집단과 달라지는 걸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은 자연재해 나오면 자연재해에 의한 뭐다? 유전적 부동이 나오면 바로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시자 효과도 있습니다. 창시자 효과는 뭐예요? 소수의 집단만, 모집단에서 소수의 집단이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에서 사는데 자, 모집단과 격리된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지죠. 그죠? 자, 그러니까 소수의 집단이 자, 뭐예요? 특정 유전자의 빈도가 뭐 높거나 낮은 모집단하고 소수의 집단이 고립된 다른 지역에서 자, 격리된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유전자 빈도가 모집단과 달라지는 효과입니다. 그걸 우리 창시자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소수의 집단이 모집단과 격리돼서 정착해서 산 거예요. 섬에서. 그죠? 자, 그래서 모집단과 뭐가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 거죠. 이거는 창시자 효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그람 양성세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우리는 세균을 그람 염색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람 양성 세균과 그람 음성 세균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람 양성 세균은 세포벽에 펩티도 글리칸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거죠. 그죠? 펩티도 글리칸이 많이 함유된 세포벽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 그람 염색법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펩티도 글리칸층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람 음성 세균은요, 펩티도 글리칸층이 얇고요. 자, 그래서 뭘 갖고 있어요? 얘는 외막을 갖고 있죠. 그렇죠? 외막을 갖고 있습니다. 지질 다당체로 이루어진 외막을 갖고 있죠. 그렇죠? 외막은 지질 다당체. 자, 그래서 그람 음성 세균은요, 자, 바로 1차 염색액인 크리스탈 바이올렛은 씻겨나가게 되고요, 알코올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저 뭐예요? 2차 염색액인, 자, 그렇죠? 샤프라닌에 의해서 붉은색, 분홍색을 띠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바로 뭡니까? 그람 양성 세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그람 음성 세균에 비해서 펩티도 글리칸층이 두껍죠. 얇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람 염색법으로 염색하면 진한색, 보라색으로 염색된다. 그죠? 맞죠? 보라색. 자, 세포벽 바깥쪽에 지질 다당체로 이루어진 막이 둘러싸고 있다. 외막 얘기하는 건데요. 외막은 그람 음성 세균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에 니은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문제가 보통 우리가 그람 음성 세균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이거 양성이라는 걸 잘못 읽어서 음성 세균을 골라준 친구들이 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포 과정 중 ATP를 생산하지 않는 단계는 했는데요. 우선 자, 피르부산의 산화 했는데 우리 피르부산 산화시킬 때 우리 뭐 생기죠? 그렇죠? 피르부산이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될 때 NADH 두 개만 생겨요. 그죠? 다른 거 안 생깁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에서는 뭐 생깁니까? 그렇죠? 6개의 NADH가 생기죠. 물론 포도당 한 분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분자의 FADH2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분자의 ATP가 생기네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과정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당 과정은 NADH가 2개가 생기고요. 그리고 두 분자의 ATP가 생깁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죠. 대신에 NADH나 FADH2가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면서 다량의 ATP를 생산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ATP를 생산하지 않는 단계는 바로 피르부산의 산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정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센 근육 위축증은 근육 조직이 점점 소실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성염색체 열성 질환이다. 자, 성염색체 열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자 A와 남자는 뒤센 근육증은 없지만
이들의 첫 아들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A와 B가 자,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될 경우 이 아이가 뒷센 근육층 위축증을 가질 확률은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부모가 엄마, 그 다음에 아빠 모두 정상인데 아들이 자, 바로 뒷센 근위축증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일단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성염색체를 보게 되면 엄마는 XX고요. 아빠는 Y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게 Y염색체 있었다고 그러면 아빠는 Y염색체 어차피 하나니까 정상일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어야 되고요. 아빠는 이 유전병 유전자, 뒷센 근위축증 유전자는 없고요. 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열성이니까 엄마한테서는 발현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반성 유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아들이 자, 아빠한테 뭐 받았어요? Y 받고 엄마한테는 X'을 받게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뒷센 근위축증을 갖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둘째 아이가 뒷센 근위축증을 가질 확률은 했어요. 자, 둘째 아이도 역시 자, 유전병을 가지려면 X'Y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려면은 아빠한테서 뭐 받아야 됩니까? Y를 받아야 되고, 자, 엄마한테서는 X'을 받아야 돼요. 엄마한테서 X'을 받을 확률 2분의 1이네요. 자, 또, 자, 아빠한테서 Y를 받게 될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 25%가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자, 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모든 확률을 계산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만약에 둘째 아이가 아들인 경우, 자, 바로 뒷센 근위축증을 가질 확률은 했어요. 둘째 아이를 아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미 아빠한테 Y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X'을 받을 확률 2분의 1, 50%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자, 두 번째 아들이 아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두 가지 확률을 모두 곱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 정답은 25%, 4분의 1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신경계의 구성을 간단하게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지금 보면요. 그 A와 B로 나뉘어져 있는데 A는 아마도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바로 중추신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말초신경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자율신경계와 세성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봅니다. 1번. 혈액, 뇌장벽은 모세혈관 내피세포를 통한 물질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혈액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로부터 A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혈액 뇌장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뇌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층이 되겠어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뇌세포를 둘러싸서 뇌혈관을 통해서 외부 물질이 뇌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중추신경계, B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자,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A는 운동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되며, 그죠? A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겠고요. 그죠? 자, 여기 A니까 요것만 얘기한 건가 봐요. 요거는 얘기 안 하고. 그죠? 싸움, 도주 반응은 부교감 신경에 해당된다. 자, 싸움, 도주 반응. 이런 거는 긴장 상태죠? 긴장 상태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아니라 교감 신경이 작용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미세아교세포는 죽었거나 손상된 세포의 잔유물과 세균으로부터 B를 보호한다. 그쵸? 미세교세포 또는 미세아교세포는 세포의 잔유물과 세균으로부터, 그죠? 감염물질로부터, 자, 바로 신경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여기 틀린 게 없네요. 자, 4번.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은 B에서 방출되며 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왜 운동신경 말단이나 아니면, 자율신경에서도 신경전달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이잖아요. 그죠? 근데 발견되지 않는다?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원소, 인이 식물에 필요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뭐, 요거는 아닌 건 지워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엽록소? 자, 엽록소 구성원소가 너무 다양해서 모르겠죠. 뭐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는 모르겠네요. 자, 그럼 세포막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뭐, 그 밖에도 뭐 다 있어요, 세포막에는. 그죠? 당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지질도 있죠. 그죠? 자, 그럼 세포막에는 일단 인지질에 인이 무조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인지질에 인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핵산을 구성한다.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 자, 근데 그러니까 인산이 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인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ATP를 구성한다.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죠? 자, 그래서 인산기가 3개나 있네요. 여기도 인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엽록소에는 없나 보네요. 그죠?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보시면요. 자, 보기 1은 G 단백질 결합 수용체 GPCR에 의해 단백질 인산화 효소 C가 활성화되는 신호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억은 GPCR과 결합하는 신호 물질이고 니은은 G 단백질에 의해 활성화되는 효소이다. 보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우선 뭐 요 과정 보면요. 자, 일단 우리 뭐예요? 1차 전달자가 뭐 기억이 바로 1차 전달자 신호물질이 되겠네요. 1차 전달자. 자, 얘가 GPCR. 자, 뭐예요? G 단백질 결합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GPCR이 어떻게 해요? 자, G 단백질과 결합해서 G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G 단백질에 붙어 있는 GMP를 GTP로 전환시켜 주죠. 자, 그러면 G 단백질이 활성화되고요. 자, G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어디? 니은을 활성화시키는데요. 니은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포스포 라이페이스 C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포스포 라이페이스 C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PIP2라고 하는 인지질을 자, 뭐예요? 분해하게 되죠. 자, 이 PIP2가 분해되면 DAG와 IP3로 분리가 되고요. 자, 일단 이 DAC의 경우에는 자, 단백질 인산화 효소 PKC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PK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칼슘 이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칼슘 이온이 그래서 세포질에 많아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 칼슘 이온이 어디 들어있어요? 소포체에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요 IP3가 아까 PIP2가 분해돼서 생겼잖아요. 요 IP3가 소포체 막에 있는 IP3 수용체. 자, 뭐냐면 IP3 개폐성 칼슘이온 통로입니다. 그러면 IP3가 이 IP3 개폐성 칼슘이온 통로와 결합하게 되면 이 통로가 열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포체에서 칼슘이온이 배출이 되고 이 칼슘이온이 단백질 인산화효소 PKC와 결합하면 바로 이 DAG와 상호작용해서 얘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활성화된 PKC는 여러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세포 내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죠? 자, 뭐 이런 과정이 어차피 그림으로 다 정리가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봐뒀던 그림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GPCR에 결합하면, 그죠? GPCR, G단백질 결합 수용체에 결합하면 G단백질과 결합하고 그 결과 GDP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까 GMP라고 했죠. GDP가 GTP로 교환되면서, 그죠? G단백질이 활성화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니은은 포스포라이페이스 C이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죠? 자, 디귿 칼슘이온은 능동수송에 의해 소포체에서 세포질로 이동한다 했는데요. 자, 칼슘이온은 소포체의 농도가 높았죠. 그런데 칼슘이온 통로가 닫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칼슘이온 통로가 IP3 의존성 IP3 자, 뭐예요? 우리 개폐성 칼슘이온 통로잖아요. 그러면 IP3가 결합하면 이 통로가 열리면서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된 거죠. 확산. 능동수송이 아니죠. 확산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수동수송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능동수송에 의해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옳지 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고난도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 과정 자, 꼭 기억을 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에 의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이건 너무 평이한 문제죠. 그죠? 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기억. 자,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고요. 자, 바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야만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니은 유전 물질은 핵산을 갖는다. 자, 바이러스는 보통 DNA를 가진 DNA 바이러스와 RNA를 가진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자, 둘 중에 하나만 갖죠. 그러니까 핵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니은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막에 쌓이는 세포 구조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RNA를 주형으로 자, DNA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역전사 바이러스죠. 그죠? 레트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RNA를 자, 뭘로 바꿔요? DNA로 바꿔서 숙주의 DNA에 삽입을 시키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미음, 단백질 감염인자로서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단백질성 감염 입자는 바로 뭐 얘기하는 거네요? 바로 변형 프라이온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8번입니다. 양막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우리 포유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 척추동물을, 그죠? 척추동물을 무양막류와 양막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일단 척추동물을 나눕니다.
저 무양막류. 그 다음에 유양막류로 나누죠. 자, 우선 무양막류는요. 자, 바로 체외 수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통 아가미 호흡을 한다. 이런 애들이 되겠네요. 그럼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어류. 그죠? 또 양서류. 원구류. 요것도 빠졌네요. 그죠? 자, 이런 애들이 바로 무양막류가 되겠고, 유양막류는 체내 수정을 하는 생물이 되겠고요. 아가미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어요?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바다거북은 파충류니까요. 양막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칠성장어는 원구류죠. 원구류. 원구류니까 무양막류가 되겠고요. 도롱뇽은 양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자, 바로 무양막류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양막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문제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양막류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소화 효소를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는데요. 가스트린 뭐합니까? 위벽에서 분비돼서, 그죠? 가스트린은 위벽에서 분비돼서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죠? 자, 2번 콜레시스토키닌은 췌장의 소화 효소를 분비한다. 그죠? 콜레시스토키닌은 자, 바로 무슨 역할을 해요? 이자액에 있는 소화 효소와 쓸개즙, 담즙이라고 하죠. 쓸개즙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크레틴은 췌장의 중탄산염의 분비를 촉진하여 강산성의 음식물을 중화시킨다. 세크레틴은 십이지장벽에서 분비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도 이자액을 촉진시키고요. 또 장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자, 그러면서 이자액 속에 중탄산 나트륨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물을 중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장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4번 세크레틴은 가스트린의 분비를 촉진한다 했는데요. 세크레틴이 분비됐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더 이상 위액이 분비되면 안 되죠. 위액이 계속해서 소장으로 넘어오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세크레틴은 가스트린의 분비를 어떻게 합니까? 억제시켜서 위액의 분비를 억제시키죠. 자, 그러니까 이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특정 식물 호르몬 농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자, 바로 A 호르몬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단 실험은 빛이 차단된 암소에서 진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자, 식물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굽어 자라는 바로 삼중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삼중 반응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에틸렌입니다. 기체 호르몬인 에틸렌이 되겠고요. 자, 에틸렌은 바로 어린 식물체의 삼중 반응. 자, 바로 뭐였습니까? 삼중 반응은 어린 식물체가 자라날 때, 장애물을 만나면 신장 속도 감소, 그 다음에 줄기의
비후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자라도록 해주죠. 휘어짐. 요걸, 자, 삼중 반응이라고 하고요. 자, 그 밖에도 에틸렌은 잎의 노화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노화와 관련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또 뭐 있어요? 노화와 탈리에 관여하고요. 세 번째, 과일의 성숙을 촉진시키죠. 그죠? 과일의 성숙을 촉진시키죠. 자,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에틸렌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봅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노화, 잎의 탈리 및 과일 성숙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맞네요. 틀린 게 없습니다. 자, 니은 봅니다. 줄기와 뿌리의 분열과 분할을 촉진하며 곁눈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다. 곁눈 생장 촉진시키는 호르몬 누구예요? 그렇죠. 시토키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줄기의 신장 둔화, 비후화, 그리고 줄기의 수평 생장,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삼중 반응이네요. 삼중 반응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맞네요. 자, 리을. 동물의 성호르몬과 화학적으로 유사하여, 자, 세포 신장과 분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인 바로 브라시노 스테로이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에틸렌과 관계가 없죠. 따라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일단 문제 난이도가 좀 굉장히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물 공부를 제대로 한 번 이상 하셨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쉽게 자,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림 자료를 잘 보면 보기에 어떤 내용들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주어진 자료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계속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쉬워지고 있고요. 문제의 분포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고른 분포를 유지하는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고르게 학습하는 공부를 여러분 앞으로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